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2차 생기초 입문 6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강은 여러분들 교재 5장 인수 관련 수확량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인수 관련 수확량, 일단 표준, 평년, 가입 수확량을 의미하는구나. 이 정도 알고 우리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표준, 평년, 가입 수확량 농금원 이론서 아무리 봐도 잘 내용이 안 나와요. 네. 7회까지는 1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고요. 계산 문제로 반드시 한 문제 5점이든 15점짜리든 출제가 되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8회부터 우리 수험서가 바뀌었죠. 농금원에서 속칭 농금원 이론서 새로 제작하면서 그 안에는 이 내용이 전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없구나. 네, 당연해요. 근데 교재에는 왜 있지? 자, 여러분들 계산 문제는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계산 문제는. 모르죠. 뭐 또 23년도 발표되는 농금원 수험서를 봐야 알겠죠. 다시 추가된다면 그때 공부하셔도 되지만 일단은 계산과 관련된 부분은 이 내용에 있어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의 피해율 어땠죠?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나누기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량이 있네요. 또 보험 가입 금액.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또 기본 교재를 받아보신 분들은 문제 보시다 보면 표준 수확량이 문제 조건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가입 금액 산정할 때도 나오고요. 아니, 이렇게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는 개념인데 이거를 계산 문제는 출제를 안 한다고 해도 우리가 공부 안 한다 해도 개념조차 안 하고 넘어가면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보실 때마다 공부를 진행하면 하실수록 뭔가 찜찜해요. 이번 시간에는 표준, 평년, 가입 수확량을 개념 위주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빠져있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아까 제목이 뭐였어요? 인수 관련 수확량이래요. 인수. 보험회사, 보험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인수하는, 계약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가입하는. 가입과 관련된 거구나. 가입과 관련된. 가입하려면 이런 것들이 먼저 산출되어야 하는구나. 이거예요. 이제 손해평가사라고 하는 위치는 보험자와 계약자의 중간에 속해 있다. 양쪽을 다 알아야 한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자, 표준 수확량을 먼저 볼게요. 용어의 정의예요. 동그라미 2번 먼저 볼게요. 가입 품목의 품종, 수령, 재배 방식 등에 따라 정해진 수확량이다.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우리 사과. 이제 우리는 품목, 품종 다 아세요? 여러분들 이제 마트 가시면 사과 보시면서 이거는 사과 품목의 무슨 품종이네. 이런 식으로. 네. 참다래의 무슨 품종이네. 사과 품목, 가입 품목의 품종. 자, 홍로. 부사 이렇게 있어요. 10년생 나무예요. 수령이. 나무 수령이 10년생이래요. 재배 방식이 이 과수원은 밀식 재배래요. 사과 품목의 품종, 수령, 재배 방식 등에 따라 이렇게 재배하면, 이 품종을 이렇게 재배하면 수확량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표준적인 수확량입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진 수확량. 표준적인 수확량. 느낌 오시죠? 네. 자, 그런데 품목을 사과가 아니라 다른 품목으로 한다면은요. 품목에 따라서 어떤 거는 품종, 수령, 재배 방식이 아니라 다른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 그냥 지역 단위로 산출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등등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이 동그라미 2번의 용어의 정의는요. 여러분들의 농금원 이론서
부록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있는 용어의 정의예요. 암기하셔야 되겠죠? 아, 표준 수학량 감이 왔어요. 그런데 업무방법서 또는 어디에 보면요. 표준 수학량의 정의를 또 동그라미 1번처럼 해놨어요.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농지별 경작 요소를 고려해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다. 이 농지별 경작 요소에는 재배 환경, 비배 관리, 재배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대요. 1번과 2번이 같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용어의 정의가 합쳐져야 돼요. 이게 합쳐져야지 정확한 표준 수확량의 용어의 정의가 돼요. 무슨 얘기냐? 아까 사과 품목을 홍로 품종을 재배한다면 10년생 밀식 재배라면 이만큼 수확량이 표준입니다. 그러고 정해놨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기관이나 전문가분들께서 보험회사에서 산출해 놓은 일방적인 수확량이에요. 표준 수확량. 여기에 내 농지에 경작 요소를 적용해야 해요. 이렇게 했더니 주당 10kg이네. 표준 수확량이 이렇게 산출돼 있잖아요. 주당이나 제곱미터당으로 산출됩니다. 이건 작물에 따라서 둘 다 산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게 표준이네 했다면 여기에 내 농지, 내 과수원, 내가 감자를 재배하고 있다면 정해진 표준 수확량이 내 농지의 경작 요소 다 다르잖아요. 그걸 적용해야지 무엇을 적용하고 해야지 내 농지의 표준 수확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용어의 정의예요. 이제 느낌 오시죠? 아, 이렇게 기관에서 정해놓은 품목에 따른 표준 수확량에 내 농지의 경작 요소를 적용해서 내 농지의 표준 수확량을 산출하는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네. 아, 표준 수확량이란 이런 것이구나. 개념 잡았어요. 산출 방법. 보험자 또는 기관에서 산출한다.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요소고 전문가분들이 다 산출해놨어요. 근데 여기에 내 농지의 경작 요소를 적용해서 내 농지의 표준 수확량을 산출한다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품목마다 이걸 다 암기해야 했어요. 계산 문제 출제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부담이 확 줄어든 겁니다. 산출된 표준 수확량에 보험가입 농지, 과수원의 여러 요소를 적용해 해당 농지의 표준 수확량을 산출한다. 한번 맛을 볼까요? 당연히 품목에 따라 산출되겠죠. 사과는, 벼는, 감자는, 네. 첫 번째, 과수 중에 포도를 한번 볼게요. 포도는요, 전문가들이 품종 수령에 따라서 표준 수확량을 산출해놨어요. 품종 수령에 따라, 품수에 따라 표준 수확량을 산출해놨어요. 여기에 내 농지에 무엇을 반영하나 봤더니 면적을 반영하래요. 그리고 면적은 이렇게 계산하래요. 이거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네. 두 번째, 양파 품목은요, 전문가분들이 지역별 품종별로 산출했대요. 지품별로 산출했대요. 예전엔 품목마다 이게 다 달라서 품수별, 지품별, 지역별 막 이렇게 다 암기했어야 되는데 이제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산출한 수확량에 내 농지의 습기 유형 지수, 조생, 중생, 만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멀칭 유형 지수를 적용해서 내 농지의 표준 수확량을 산출하랬어요. 느낌 오시죠? 네. 이거 씩 암기하시지 말고 그냥 이런 거구나 개념만. 자, 그러면 표준 수확량을 이렇게 산출했어요. 이거 왜 산출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인수할 때 이게 왜 필요할까요? 평년 수확량 때문에 그래요. 물론 표준 수확량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굉장히 크지만 여러분들 우리한테는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려면 필요한 하나, 이거로만 인식하시면 충분하세요. 자, 평년 수확량이란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가장 많은 품목에 해당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 중에 금액 말고 큰 것 중에 하나가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라 말씀드렸죠. 수확감소 보장 방식은 평년 수확량이 없으면 성립하질 않아요. 자, 그런데 이미 뭐 이건 여러 차례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용어의 정의 암기하셔야 되겠죠. 평년 수확량이란 농지 기후가 평년 수준이고 비배관리 등 영농 활동을 평년 수준으로 실시했을 때, 다 평년일 때, 일반적인 해일 때 해당 농지에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이다. 가입하는 농지에 올해 10,000kg이, 20,000kg이 기대돼요 하는 예상 수확량이에요. 기대할 수 있는 예상 수확량이다. 근데 이거랑 표준 수확량이랑 무슨 관계예요? 그쵸? 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요. 평년 수확량의 용도, 이건 충분히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보험 가입 금액, 가입 수확량 결정. 보험금 산정 시 이 분자가 수확 감소량이라 말씀드렸어요. 비율로, 피해율로 하려면 평년으로 나누고, 네, 넘어갈게요. 자, 전제 조건도 한번 볼게요. 자연재해가 없는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평년 수준의 재해가 있다는 걸 전제로. 네, 이것도 넘어가고요. 산출 방법을 한번 보자고요. 최근 5년 이내에 보험 가입 직전 5년, 과거 5년, 23년도라면 22년도부터 5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농지, 5년 이내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 그런 농지의 평년 수확량은 5년간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쓰느냐? 수확량 및 표준 수확량에 의해. 지난 5년간의 데이터로 평년 수확량을 산출해서 가입 금액도 산정하고 피해율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그 중요한 평년 수확량은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데이터로 해서 산출한대요. 표준 수확량이 없으면 평년 수확량이 나오질 않아요.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 처음 가입하는 농지는 어떻게 해요? 데이터가 없잖아요. 신규 가입하는 농지. 또 나와요. 표준 수확량을 기준으로 23년에 가입하려 하면은 신규 가입, 과거 데이터가 없네, 5년간. 그럼 23년에 표준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표준 수확량이. 근데 이거 무리 없잖아요. 이렇게 산출되는 양이 스탠다드한 표준이 되는 수확량인데 여기에 당신 농지의 경작 요소를 고려했어. 그러면 이만큼이 예상될 거야. 이만큼 수확량이 될 거야. 무리 없잖아요. 그렇죠? 표준 수확량을 기준으로 평년 수확량을 결정한다. 근데 과거에는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수확량으로 했어요. 근데 조금씩 바뀝니다. 어떤 품목에 따라서는 표준 수확량의 70%를 적용하기도 해요. 신규 가입 농지는. 이건 뭐 퍼센트는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의미 두지 마시고 신규 가입하면 표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구나. 일반적으로 100%를 그냥 평년 수확량으로 하는구나. 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여기 수확량 있죠? 수확량. 지금부터 우리 수확량이란 용어를 좀 구분하자고요. 수확량. 수확량, 수확하는 양이죠. 네. 그런데 수확량을 제가 지난 어떤 강의에서 스치듯 말씀드렸는데 수확량 조사를 한다? 사고가 났다. 사고 나지 않으면 무슨 조사 안 나가요. 그냥 무사히 경작 끝나고 끝나는 거죠. 보험 종료되는 거예요. 수확량 조사를 했다? 사고가 발생했다. 수확량 조사를 통해 산출한 수확량을 우리는 조사 수확량이라고 해요. 조사 수확량. 네, 일반적으로 앞에 그냥 괄호하고 수확량이라 하죠. 평수, 미평, 피해율 할 때 그 수확량. 그 수확량이 조사 수확량이에요. 조사 수확량. 자, 그런데 우리 이 평년 수확량에서의 이 수확량은 조사 수확량이라고 보지 말자고요. 무슨 얘기야? 네. 이게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드신 거예요. 피해율의 평, 수, 미, 우리 뭐 평, 여기에 수확량.
그리고 앞으로 수확량을 산출하세요. 이건 다 조사 수확량이에요. 수확량 조사해서 수확량 산출하세요. 그런데 지금 평년 수확량만큼은 이 수확량을 조사 수확량이 아니라 과거 수확량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이름으로 고유명사로 알아두시면 돼요. 과거 수확량은 또 뭐야? 그쵸? 조사 수확량을 이용해서 산출한 수확량. 조사 수확량을 하나의 요소로 적용해서 산출한 수확량이 과거 수확량이고 여기서만큼은 이게 과거 수확량이라고 인식하시는 게 공부하실 때 편하세요. 하지만 뭐 조사 수확량하고 전혀 무관한 건 아니죠. 이걸 이용해서 산출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이거 개념 하나 잡고 넘어갈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과거 수확량은 조사 수확량이 아니구나. 그쵸? 네. 이걸 이용해서 산출하는구나. 오케이. 산출 방법은 표준과 과거 수확량, 조사 수확량을 이용한 과거 수확량으로 산출하는구나. 신규 가입은 표준을 그냥 쓰는구나. 넘어가 볼게요. 무슨 이상한 식이 나와요. 여러분 간단해요. 간단해요. 아까 5년간의 가입 직전 5년간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평년 수확량을 산출한다. 근데 그 데이터가 과거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이다.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한다는 거지? 어떻게 이용한다는 거지? 이렇게 이용한대요. 이거예요. 식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용한다는 거지? 이렇게 이용하는구나. 항목을 하나씩 볼게요. A, B, Y, C 값이 필요하네요.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려면 일단 봐야 되겠죠. 이게 몇 회인가? 6회인가요? 15점짜리 문제로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거 출제해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산은 아니지만 개념을 묻는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네. 자, Y값부터 볼게요. Y값. Y, 여기 들어가네요. 과거 수확량 산출 연도 횟수. 과거 수확량 나오죠. 조사 수확량을 이용해서 산출한 값. 과거 수확량 산출 연도 횟수. 여러분들, 조사 수확량을 이용해서 산출한다. 조사 수확량은 수확량 조사를 해야 한다. 수확량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사고가 발생했다?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이 과거 수확량 산출 연도 횟수는요. 어떤 표에 보면은 이렇게도 쓰여 있고 그냥 가입 횟수, 가입 연도 횟수 이렇게 쓰여져 있기도 해요. 똑같아요. 보험을 가입했어야 조사 수확량, 수확량 조사를 하든 조사 수확량을 산출하든 그걸 이용해서 과거 수확량을 산출하든 하죠. 똑같아요. 이거랑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입 횟수. 자, 만약에 5년 중에 3년 가입했네. 3. Y값이 3이란 얘기예요. 네. 자, 그럼 A부터 볼게요. 과거, 평균, 수확량. 평균이네요. 네. 지난 5년간의 수확량. 우리 지금부터 평년 수확량에서의 수확량은 과거 수확량이다. 지난 5년간의 과거 수확량의 평균값이에요. 3년 가입했으면 가입한 3년간 과거 수확량이라는 값을 합계해서 3으로 나눈 값. 쉽죠? 네. B값은요.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이네요. 3년 가입했다면 과거 5년간 3년간의 표준 수확량을 합계해서 가입 횟수 3으로 나눈 값, B값. C값, 가입하는 애의 표준 수확량. 이거는 계산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시됩니다. 네. A, B, C, Y 이제 봤어요. A, B, C, Y. 이런 거구나. 자, 이제 항목을 봤으니까 이 식의 의미를 한번 우리 보자고요. 이 식의 의미. 그냥 이번 시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저 식을 가만히 보면요. A, 과거 수확량의 합계 나누기 가입 횟수, 즉 과거 평균 수확량 플러스
B 마이너스 A를 이걸 풀어볼게요. 요것과 적용시켜 볼게요. 네. 이거 초등 산수죠. 네.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를 곱하기 b분의 c까지 해볼게요. a 플러스, 여러분 이거 풀면 어떻게 되죠? 풀면 이렇게 요걸 상수로 볼게요. 요거를 상수로 이렇게 되겠죠? 한번 해보죠 뭐. 그러면 중가로 열고 이걸 대가로로 바꿔야 되겠네요. b 곱하기 이걸 상수로 본다면서요. 1 마이너스 5분의 y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중괄호 열고 이번에 a하고 이걸 곱하는 거예요.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대괄호 닫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네. 그럼 이걸 또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앞으로 요 부분과 내용을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뒤로 가는 거예요. 플러스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대괄호 닫고 b분의 c. 자, 이제 이 친구는 그냥 둘게요. 자, 이 친구만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기. 그러면 a 마이너스 푼대요. a 곱하기 1이네요. a 곱하기 5분의 y네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 곱하기 5분의 y. 우리 지금 초등 산수하는 거예요. 플러스 이 친구는 그냥 내려옵니다.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다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중괄호를 풀어볼게요.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잖아요. 마이너스 괄호 푸니까 플러스 a 곱하기 5분의 y. 이게 지금 중괄호 풀었죠? 플러스 이건 그냥 내려와야 되겠죠?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여러분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없어지겠네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여긴 이거 남겠네요. 플러스 요거 남겠네요. 뒤에 요거 따라오겠네요. 즉 이 식은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5분의 y 플러스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여기에 곱하기 b분의 c. 똑같은 식이에요. 제가 이걸 왜 했냐면 평년수학량 식은 이거였는데 어떤 교재를 보면 이 식으로도 나와 있어요. 같은 식이라고요. 같은 식.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같은 식이에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계산식보다는 이 식이 평년수학량의 의미, 개념 이해하는데 훨씬 좋아요. 한번 볼까요? A값 뭐였어요? A값. 과거 수학량 평균값이었잖아요. 과거 수학량 평균값. Y 뭐였죠? 가입 횟수. 가입연도 횟수. 과거 수학량 평균값은 가입연도에 적용하래요. 3년 가입했다면 과거 수학량의 평균값을 가입연도에 따라 가중평균하래요. 5년 중에 3년. 그럼 B값 뭐였죠? 표준 수학량 평균이잖아요. 표준 수학량의 평균값은 이건 뭐예요? 3년이면 1-5분의 3 가입했으면 5분의 2 미가입 연도잖아요. 미가입 연도에다가 적용하래요. 다시 과거 수학량의 평균값 A는 가입 연도에. 당연하죠. 왜? 과거 수학량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 조사한 조사 수학량을 이용해서 만든 과거 수학량. 조사 수학량? 수학량 조사를 했다. 보험에 가입한 횟수네요. 그러니까 가입한 횟수는 정확한 조사 수학량이 있기 때문에 가입한 연도에는 Y에는 과거 수학량을 적용하래요.
근데 가입하지 않은 횟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5년 중에 3년 했으면 2년은 가입 안 했잖아요. 그 2년은 어떻게 할까? 아, 무시하지 말고 표준 수확량 평균값을 미가입년도에다 적용하자. 그럼 5년의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5년 중 3년간만 데이터를 하는 게 아니라 5년의 통계를 하는 거잖아요. 아, 가입한 3년은 정확한 조사 수확량이 있으니까 과거 수확량을 대입하고, 조사 수확량을 이용해 산출한 과거 수확량을 대입하고, 미가입년도는 안 할 수는 없고 표준 수확량을 적용하자. 됐죠? B분의 C는 평균값 중에 올해 수확량 그냥 보정하는 의미예요. 보정하는 의미. 저게 없는 품목도 있어요. B분의 C는 큰 의미 없고 이걸 조금 더 보정해준다. 세밀하게. 네. 자, 이 식은 여러분들 그냥 이것과 이것이 똑같은 식이구나. 빨간색이. 그리고 빨간색이 더 의미에 맞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 뭐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평년 수확량이라는 것이 5년간의 데이터, 수확량, 조사 수확량을 이용하고, 조사 수확량을 이용한 과거 수확량을 이용하고, 표준 수확량을 이용해서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는구나. 근데 가입년도에는 미가입년도에는 이렇게 적용하는,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걸 보려고 한 거예요. 됐죠? 네. 동그라미 2번 볼까요? 평년 수확량이 한도네요. 이렇게 산출한 평년 수확량이 그 해의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하면 안 된대요. 이거 퍼센트는 달라질 수 있어요. 과거에는 150%였어요. 더 줄어들 수도,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그냥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의 일정 퍼센트로 평년 수확량을 제한하는구나. 왜 제한을 할까요? 왜? 여러분, 평년 수확량이 마냥 늘어나면, 이런 한도 없이 마냥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평년 수확량이 증가해요. 평년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생각나는 건 가입 수확량이 증가하겠죠. 평년 수확량이 일정 퍼센트를 하니까. 가입 수확량이 증가하면 가입 금액이 늘어나겠죠.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 금액이 증가하면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해요. 일단 첫 번째, 보험료 상승하죠. 보험료가 상승한다. 계약자한테 안 좋아요. 두 번째, 가입 금액? 그렇죠. 지급보험금의 최대 한도는 피해율이 100%라고 했을 때 최대 한도는 과실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율 100%를 가정했을 때 최대 지급보험금이잖아요. 가입금액 마이너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기부담금을 제외하더라. 그래서 가입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으로도 표현할 수 있더라. 지급 한도가 늘어나요. 평년 수확량이 산출하면 이렇기 때문에 계약자한테 좋기도 하고, 이건 좋은 거죠. 이건 나쁜 거고. 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평년 수확량이 늘어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보험에 가입했고 사고가 발생했고 수확량 조사를 했어요. 조사 수확량이 500kg이 산출됐다고 예를 들어 보자고요. 미보상 감소량은 그냥 없어요. 굉장히 관리 잘 하셔서 미보상 감소량은 그냥 0으로 해보자고요. 피해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평년 수확량이 1000kg이에요. 피해율 평수 및 조사 수확량 500, 미보상 0, 수확 감소량이 500이잖아요. 수확 감소량이 500이에요. 피해율은 50%. 근데 평년 수확량이 증가했어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2000kg으로 됐어요. 마이너스 조사, 미보상 없고 피해율로 벌써 수확 감소량이 1500으로 늘어났죠? 이거 피해율로 하면은 75% 나오고. 평년 수확량이 증가하니까 피해율이 똑같은 조사 수확량일 때 피해율이 증가했어요. 엄청 상승했어요. 피해율 상승하면 보험금이 늘어나겠죠? 지급보험금이 늘어나요. 피해율 상승하면. 계약자한테 좋은 거죠? 근데 좋기만 할까요?
보험금이 상승하면 다음에 이 과수원, 이 농지의 손해율이 증가해서 보험료가 엄청 상승해요. 보험회사는요. 손해율이 너무 증가해서 보험 제도를 운영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아, 그래서 표준 수확량의 일정 %로 제한을 하는구나.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이 페이지에서 본 거는 5년간의 데이터인 과거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이렇게 이용하는구나. 가입연도와 미가입연도에. 그리고 평년 수확량을 왜 제한하는구나를 봤어요. 그럼 하나만 더 보자고요. 다 했어요, 여러분. 조사 수확량은 과거 수확량이 아니다. 아까 과거 수확량과 조사 수확량은 다르다. 과거 수확량은 조사 수확량, 수확량 조사를 실시해서 우리가 산출한 이런 조사 수확량을 이용해서 계산된 값이다. 과거 수확량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다 했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산출식 항목 중 A값, 과거 평균 수확량. 가입 연도의 과거 수확량 합계를 가입 횟수로 나눈 값이에요. 네. 어떻게 산출할까요? 조사 수확량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산출할까요? 자,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일단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어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무사고인 해가 있겠죠. 좋은 해. 유사고인 해가 있겠죠. 사고가 발생한 해. 가입했는데 이렇게 나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사고, 조사 수확량이 있나요, 없나요? 사고가 없는데 무슨 수확량 조사를 해요? 조사 수확량 없어요. 그냥 무사히 끝. 보험도 끝. 유사고,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죠. 수확량 조사를 통해서 조사 수확량이 나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확량 산출하세요. 이 수확량이 나와요. 이런 케이스로 나뉘겠죠. 네, 가입한 해에는. 그러면 아까 과거 수확량은 조사 수확량을 이용해서 산출한다고 했는데 없잖아요. 무사고인에는 어떡하지? 무사고인은 조사 수확량이 없는데 어떻게 과거 수확량 산출하지? 이렇게 하래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즉 무사고라서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아 조사 수확량이 없는 해는요. 그 해 가입했으니까, 가입했잖아요. 가입했으니까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은 나오잖아요. 가입할 때. 그 중에 큰 값의 110%. 이 %도 바뀝니다. 과거에 120도 있었고요. 네. 바뀌어요. 그냥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 중에 큰 값의 몇 %를 하는구나. 수확량 조사 안 했으니까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올해 예상돼요. 당신 품목, 이 품목을 당신 농지에 지금 재배하면 이게 스탠다드한 수확량이에요. 이거에 110 또는 120 뭐 일정 %를 과거 수확량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과거 수확량을 정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뭐 22년도 가입은 했는데 사고가 없어요. 이해의 과거 수확량은 이렇게 할게요. 자, 21년도는요. 가입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조사 수확량이 있네요. 그럼 이때의 과거 수확량은 이렇게 하래요.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50%를 이거 여러분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조사와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서 큰 값을 적용하래요. 이건 이렇게 쓸 수 있죠. 맥스 조사와 평년 수확량의 50% 값 중에 큰 값. 이렇게 해서 21년도에 과거 수확량으로 하래요. 자, 22년도 무사고라서 이렇게 했구나. 표준과 평년을 이용해서 21년도 가입했는데 조사 수확량, 사고 있어서 조사 수확량이 있구나. 그때는 이렇게 해서 과거 수확량을 하는구나. 이해되시죠?
그러면 작은 A값들, 작은 과거 수확량 값들이 나와요. 이것들을 합해서 가입한 해 합해서 가입 횟수로 나누면 A값이 산출되는 거예요. 큰 A값이. 이것을 데이터로 해서 평년 수확량을 산출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과거 수확량과 조사 수확량이 다르다는 거구나. 엄밀히 말하면 표준과 평년과 조사 수확량을 이용해서 과거 수확량, 작은 A값 그 해마다 산출하고 그것들의 평균값을 큰 A값. 그래서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는구나. 네. 자, 그럼 평년 수확량은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 인수 관련 수확량 하는 거니까 또 다른 인수 관련 수확량, 가입 수확량 이건 뭐 너무 쉬워요. 수학감소 보장 방식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다 수학감소 보장 방식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자,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를 50에서 100% 한대요. 10% 단위로 계약자가 결정한다. 이게 가입 수확량이래요. 여기에 가입 가격을 곱하면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오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것만 보자고요. 만약에 평년 수확량이 1000kg이에요. 산출된 게. 그러면 50에서 100%네요. 그럼 가입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이 1000kg이에요. 그럼 가입 수확량을 똑같이 그냥 100% 할게요. 가입 비율 100%라고 해요. 이럴 땐 가입 비율. 그럼 어떻게 되죠? 같네요. 이런 것을 전부보험이라고 해요. 상법에서 배우셨죠? 전부보험. 근데 1000kg? 나는 500 정도만 가입할게요. 가입 비율 50%. 반대네요, 부등호가. 네. 평년보다 적게 가입했죠? 평년의 일부만 가입했네요. 일부 보험이네요. 왜 이렇게 할까요? 가입 수확량, 가입 금액을 위한 거죠. 가입 금액, 지급보험금 한도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결정해요. 나 지급보험금은 적게 받아도 좋으니까 보험료 적게 낼래. 뭐 이런 거겠죠. 네. 이런 경우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없어요. 평년 수확량을 초과해서 가입하는 거 과거에 몇 품목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하지만 있다고 친다면, 없지만 있다고 친다면 이런 것을 우리는 초과보험이라고 하죠. 초과보험. 네. 여기에서 사실 농작물은 이 전부보험이 가능할까요? 전부보험이? 1000kg인데 정확하게 1000kg. 가입도 정확하게 1000kg. 실제도 정확하게 1000kg. 사실상 농작물의 특성상 약간의 차이들은 있겠죠. 네. 농작물은 사실상 이 평년 수확량하고 가입하고 정확하게 매칭되긴 힘들어요. 그냥 수치상으로 움직이는 거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과실이 평년에 10,000개 예상돼요. 가입도 10,000개 할게요. 정확하게 그 해 10,000개 열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10,000개 수확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수확량이니까 10,000개 수확됐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부보험은 존재하기 어렵지만 우리 그냥 수치로 하는 거니까 어떤 분들 정확하게 10,000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냥 우린 이론상 네. 대부분의 농작물 재해보험은 일부 보험이죠. 일부 보험. 네. 너무 실제와 이론을 막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네. 자, 인수 관련 수확량 다 삭제된 내용이지만 개념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봤고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표준, 평년 암기거리 없어요. 내용만 가볍게 한번 다시 복습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